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가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회 상황 보도국 사회부 신세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집회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잠시 뒤 밤 11시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여전히 시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시위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두 번째 도심 주말 집회입니다.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진보 진영의 여러 단체들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말에 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4시부터 시작된 시위는 5시부터 행진이 이뤄질 예정이었고 이 행진은 조금 늦게 시작돼서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결해서 이 정리 집회를 이미 마무리한 상황이고요.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것은 개별 발언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또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과 70, 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최 측의 주장으로는 집회 규모가 2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집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과 또 어른과 함께 나온 가족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는데요. 우선 중고생들이 교복을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수백 명의 교복 부대가 도심에 나온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네. 억압적인 공교육과 또 입시 제도로 거리에 나섰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분노를 폭발시키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유라 씨였던 거죠.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때문인데요. 모든 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입시 제도 상황에서 어머니의 후광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런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대학생과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69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오늘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주중에는 각 대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국 선언을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이제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이 안전 사고 등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또 이 도심 행진 중에 흉기를 든 남성이 야권 의원에게 달려들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집회 행진 중에는 두 건의 이제 사건이 지금까지 파악이 되는데요. 촛불 집회에 참석한 뒤에 행진에 나섰던 야당 의원들에게 흉기를 든 남성이 달려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오후 7시 5분쯤이었고 종로구 종로 3가 귀금속도매상가 인근의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정미, 윤소화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 앞을 향해서 이 남성이 다가섰던 겁니다. 이 흉기로 위협했던 남성은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지금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고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고 추후 범행 동기와 이유 등 경위에 대해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정의당 지도부 중에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에 참가한 여고생을 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수성향단체인 엄마부대의 대표 63살 주모 씨가 폭행 혐의로 연행된 건데요. 오늘 오후 5시 20분쯤 발생한 사건입니다.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발생했고 16살 김모 양이 맞았는데 이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이 자신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점을 때린 이유로 진술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앞서 시위대 행진에 대해서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좀 금지를 통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경찰과 시민의 충돌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집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찰과의 충돌이 가장 우려됐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진에 대한 그 금지 통보를 내렸기 때문에 행진하는 도중에 경찰과 시민 간의 무력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위대가 예상했던 행진로는 2개 방향입니다. 종로 2가에서 안국 로터리를 거치는 길과 을지로 3가에서 시청 방면을 거쳐서 인민미술관으로 돌아오는 2개의 방향이 행진로였는데요. 하루 전에 경찰은 도심 집회 요구에 대해서 두 길 모두에 대해서 교통 혼잡을 이유로 통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 법원에서 참여연대가 청구했던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시민단체가 집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경찰 처분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국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이유 이외에도 신청인 측이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300명의 질서 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사건 집회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었음에도 이러한 교통 혼잡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 역시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때문에 시위대와의 충돌 없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 지금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두 번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보다 집회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직 민심을 달래기엔 좀 미흡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시민들의 분노가 이 대국민 담화 이후로 수그러들었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해지는 모양새가 오늘 집회를 통해서 좀 표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가 인원만 보셔도 지난 주말과 같은 경우에는 참가 신고 인원이 2,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3만 명으로 15배 정도가 되고요. 오늘 실제 집회에 참가한 주최 측 추산 인원을 보면 지난 주말의 경우 10,000명이었지만 이번 주말은 20만 명까지 20배가 늘어난 거죠. 네. 경찰 추산의 경우에도 오늘 4만 5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발언이 이어졌고 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 대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집회에 참석하고 싶었다는 의견을 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앞서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이 41일 만에 장례식을 오늘 치르게 됐죠. 오늘 오후 연결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연결식에 참여한 뒤 집회까지 이어서 참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 인원도 좀 많이 늘었는데요. 오늘 이번 집회는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국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집회 일정은 또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다음 주 투쟁본부는 전 국민이 모이는 대규모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다음 주말 토요일이 되기 전까지 이번 주까지는 각 전국에서 도심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서울 대규모 집회뿐 아니라 광주와 울산, 대구 등 각지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시민 등 3천여 명이 피켓과 구호를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고 청년단체와 대학생 등 광주 청년 학생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고요. 이 주중에도 저녁마다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요일 12일 대규모 민중 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매 저녁마다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